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이 주말 저녁인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1947년 11월 22일생입니다. 양력으로. 지금 현재 나이가 73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도 하고, 복지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 지사도 잘 수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제 손학규가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거기서 좀 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분이 개혁 보수 쪽인데 진보, 지금 좌파 쪽으로 갈아타면서 굉장히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해년 대지해에 을목의 기운을 받고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을목인데요. 이 본인을 뜻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사주에서 이 을목일간의 특징이 굉장히 어떤 집착과 욕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보기보다는 뭡니까? 연약해 보이지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가는 또 그러한 기질이 있고, 또한 이해타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로서는 정말 백전노장인데,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정말 이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뭡니까? 하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정치인인데, 이러한 정치인한테조차도 회의석상에서 뭐 정신이 퇴락했다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도 결과에는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하태경 씨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자,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을목일간으로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이라는 것은 이제 초겨울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무가 겨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천간에 불이 있어야 이 사주가 잘 풀립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춥고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다행히 천간에 정화가 떴습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사주의 형태를 갖고 계시는 분은 큰 조직의 어떤 보호 속에서 자기가 일을 할 적에는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적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을목이 해월이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태양이 떴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은 또 뭡니까? 태양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추위를 자기가 견뎌야 되고 이 한계가 있습니다. 큰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데 어떤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보호를 해주니까 충분히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자기가 큰 조직 안에 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는 조직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할 적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한 걸로 알거든요. 경기도라는 큰 조직 안에서 있을 적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 영어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고 어학 연수를 가는 것이 굉장히 꿈이었는데 돈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연수를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경기도의 한 마을을 영어 현지의 어떤 미국 같은 작은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어학연수를 미국 못 가는 친구들한테 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따라 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제 그 한나라당을 탈당을 하게 됩니다. 왜 탈당을 하게 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손학규 씨가 이제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인데 이제 이명박 씨나 박근혜 이런 쪽보다는 월체 이제 좀 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욕망이 좀 강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야권 쪽으로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말을 갈아탔는데요. 결과에는 자기의 큰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아마 고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큰 조직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조직을 벗어나서 나홀로 이제 해보겠다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저러한 집단들은 자기들의 내부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밀어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정동영 씨한테도 민주당 후보에서도 밀리고 2012년도 18대 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식견이나 여러 가지 경험 면에서 문재인 씨보다도 매수인데도 거기서도 실제 그 문재인 씨가 그 노무현, 노사모 이런 쪽의 어떤 세력을 친노 세력을 등에 있고 또 거기서도 또 2위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는 힘들 때는 이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전라도 강진의 만덕산이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토굴 생활을 한 2년간 합니다. 자기 부인도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는 그 좀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자기 어떤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간상을 잘 보면은 이 딱 원숭이상입니다. 근데 원숭이는 집게에 지가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제 원숭이가 깨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우직하게 한 군데 있었으면은 더 나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정계 은퇴한다고 들어갔다가도 결과에 자기 욕망이 강하다가 보니까 2016년도에 정계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복귀를 해가지고도 이분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영리하니까 민주당 쪽은 결과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좌파끼리 모이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당 이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이제 결과에는 또 국민의당이 갈리면서 또 바른미래당 쪽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당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동참하고 뛰쳐나가가지고 뭡니까? 만드는 당인데 결과에 탄핵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당 자체가 손학규 씨가 아무리 바로 세워 보려 그래도 뭡니까?
원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 지지율이 5%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총선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했지만은 뭡니까? 그 총선 두 개 중에 뭡니까? 통영 쪽에는 그 후보도 내지 못하고 창원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뭐 낮은 그런 점수를 받은 걸로 알아요. 아마 그 아주 꽁지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등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득표율도 5%가 제가 안 나온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학규 대표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어쨌거나 자기의 어떤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보다도 사실은 좀 고생을 너무 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무슨 간판을 거는 것보다는 큰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나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나 굉장히 자기 업무를 수행을 잘했거든요. 경기도 지사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한나라당을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대권이라는 욕망에 가다 보니까 결과에는 여러 가지 암초에 만나고 또 될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자기의 어떤 사주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학규 대표가 지금은 이제 지금 가두리 신세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라는 저 자체가 어떻습니까? 탄핵을 뭡니까? 하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그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만드는 당인데 탄핵이 잘못되다 보니까 저 당 자체가 명분이 없으니까 유승민 씨나 안철수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선장으로 앉아 있지만은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법안들인데도 이걸 집중적으로 민주당하고 협력해가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이제 이런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릴 때 이분은 새롭게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기의 어떤 욕망보다도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지고 자기를 버릴 때 어떤 새로운 환경도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은 73세도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